당신은 과연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나라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거대한 쥐가 강아지만한 크기로 자랐던 적이 있었고 결혼을 위해 수탉을 바쳐야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풍습이 있으며 조상의 영혼이 분노할 경우 호수이물이 피처럼 묽게 변한다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잊혀진 땅,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이상한 비밀들을 간직한 나라 티모르레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믿기 힘들지만 모두 사실인 15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5번. 오랫동안 잘못 불렸던 나라 이름. 티모르레스트는 정식 명칭이 티모르레스트 민주공화국 인동남아시아의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티모르 섬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쪽 지역은 티모르레스트가, 서쪽은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티모르레스트를 동티모르라고 부르지만 이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2002년에 독립한 이래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티모르레스트라는 행정명칭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 세계는 여전히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인도네시아 이점 영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어로 티모, 즉 동티모르로 불렸습니다. 이후 국제 언론은 이를 영어로 이스트 티모라고 번역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칭이 대중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날 지도에는 티머레스트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모르 섬의 본토 외에도 티모르레스트는 아타로, 자코라는 두 개의 외딴 섬과 오에쿠시, 오이커세라는 고립된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에쿠시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매우 드문 경우에 나라 안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에쿠시는 본토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어 이 두 지역 간의 이동은 다른 나라를 거쳐야 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총면적 약 15,070로 티모르레스트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이 나라는 천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손대지 않은 해변, 형형색색의 산호초, 험준한 산맥, 광활한 원시림 등이 그것입니다.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약 7만 5천 명에서 8만 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되지 않은 자연을 찾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며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자급자족형 생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용어는 테투모와 포르투갈어이며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도 특히 젊은 세대나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됩니다. 현지인들은 영어를 꽤 잘 구사하므로 여행자들이 언어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동티모르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티모르레스트라고 하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전히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티모르레스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나라는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어립니다. 그렇다면 왜 한 나라가 이렇게도 젊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 이 섬에 발을 들인 이유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향이짓고 귀한 백단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무는 유럽 귀족들과 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재래 용도로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경제적 정신적 가치를 본 포르투갈은 이곳에 기지를 설립했고 18세기에는 정식으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상 인과 병사들은 자원을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도 함께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티모르레스트는 인구의 97% 이상이 가톨릭 신자일 정도로 동남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교회, 학교, 관공서 등 포르투갈 양식의 건축물도 세웠고 그로 인해 티모르레스트는 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포르투갈의 전초기지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어도 유입되어 지금은 공용어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 약 30%의 국민이 이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74년 포르투갈이 카네이션 혁명 이후 식민지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티모르레스트는 곧 독립을 선언했지만 불과 9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이 땅을 침공해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이 시기는 티모르레스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국민들은 20년 넘게 점령, 무력 충돌,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전쟁과 억압, 기근으로 희생된 사람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특히 포르투갈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78% 가독립에 찬성표를 던졌고 3년 후인 2002년 5월 20일 티모르레스트는 공식적으로 조건국가로 탄생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독립국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모르 여성들은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서 생활하며 구릿빛 피부, 깊은 눈매, 또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으며 전통 의상에서는 사롱 스커트와 손목에 감은 화려한 손수건, 조개 껍질이나 생선뼈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해 동남아에서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나라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티모르레스트 여성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은 20%를 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결혼들이 대부분 사랑이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랑 집안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지 문화에서 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예물이 클수록 결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혼을 사랑의 결합이 아닌 두 가문 간의 물질적 거래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딸을 빨리 시집 보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은 위생과 복종을 배우며 밭을 깔고 작물을 수확하고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는 등가 산노동을 도맡아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는 좋은 야자수를 빚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티모르레스트의 여성들은 점점 자신이 존재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석의 38%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통해 테투머,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영어까지 4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티모르레스트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친구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드릴게요. 13번.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는 여성들. 티모르레스트는 빠르게 독립을 선언했지만 불과 9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침공하여 전 영토를 합병했습니다. 이 시기는 티모르레스트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로 국민들은 20년 넘게 점령, 무력 충돌,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과 탄압, 결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 특히 포르투갈 정부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동의했고 그 결과 티모르레스트 국민의 78% 가독립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 2002년 5월 20일 티모르레스트는 공식적으로 조건국가로 탄생하여 세계에서 가장 젊은 독립국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티모르 여성들은 매우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외모로 야외 생활 덕분에 구릿빛 피부를 지녔으며 깊은 눈매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특징입니다. 전통 복장은 사롱 스커트에 화려한 손수건을 손목에 감고 조개 껍질이나 물고기뼈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하여 동남아 한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다른 나라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반면 티모르레스트에서는 많은 소녀들이 매우 이른 나이에 결혼합니다. 이곳 여성의 20%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그 대부분은 사랑이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랑 집안의 경제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현지 문화에서 예물은 결혼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물이 클수록 결혼이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혼을 사랑이 아닌 두 집안 간의 물질적 거래로 전락시킵니다. 많은 부모들은 딸을 빨리 시집 보내는 것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은 위생과 복종을 배우며 자라며 논밭을 깔고 작물을 수확하며 아이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가 산노동을 맡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을 붙잡으려면 야자수를 잘 빚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런 믿음들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두고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티모르레스트 여성들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부패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이 삶을 설계하고 있으며 교육과 외국어 학습 기회를 통해 태투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영어까지 4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강요된 결혼에 묶이지 않고 소셜미디어와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당신도 티모르레스트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해드릴게요. 12번 모험여행의 천국.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는 수도 딜리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아타로 섬입니다. 2016년에 실시된 과학조사에서는 이 지역의 산호초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가 무려 643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해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는 이전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어 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타로의 경이로운 생태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세계 최대 해양 생물 다양성 지역인 산호 삼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바다는 수많은 산호, 연체동물, 희귀 해양 생물이 서식지로서 매우 활발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관광과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생태계가 거의 완전한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아타로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순수한 바다를 간직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티모르레스트 주변 해역이 고래와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들의 이동 경로 중간기 착지로 이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날이면 관광객들은 거대한 고래가 물기둥을 뿜는 모습을 빼바로 옆에서 보거나 파도를 가르며 춤추는 돌고래 떼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외에도 티모르레스트는 모험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이상적인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쿠버 다이빙은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중 하나입니다. 동부해안과 아타로 주변 해역은 시야가 매우 투명하여 짧은 다이빙만으로도 망치상어, 바다거북, 가오리, 형형색색의 산호초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 복잡한 장비 없이도 바닷속의 모든 세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 덕분에 라말로 산맥과 모비스 고원의 산악자전거 및 트레킹 코스는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루 약 9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울창한 숲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시원한 상공기와 웅장한 풍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우면서도 여전히 모험적인 활동을 찾는다면 딜리 주변 바다는 카약, 패들보드, 서핑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부드러운 날이면 산호초를 따라 노를 저으며 촌마을을 지나고 투명한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성냥을 감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1번 자원은 풍부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 티모르레스트는 긴 해안선과 풍부한 해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교적 큰 석류 및 가스 매장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총 GDP는 약 20억 달러, 약 2조 7,300억 원에 불과하며 1인당 GDP는 연간 약 1,000달러, 약 137만 원에 그칩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석유 및 가스 수입에 거회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GDP 약 80%를 차지하며 티모르레스트를 세계에서 가장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세계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며 경제 구조의 다변화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석유 외의 커피는 이 나라의 두 번째 주요 수출품입니다. 티모르 커피는 고품질 유기농으로 평가받으며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쌍간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커피 수출은 비석유 수출 수익의 90%를 차지하며 스타벅스는 티모르 커피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로 이 나라의 커피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 있는 수출품이 있음에도 전체 인구의 약 40%는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가 없거나 불안정하여 텔레비전은 사치품으로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집에 모여 함께 축구 경기나 영화를 시청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1,000루피아, 약 85원을 받고 입장료처럼 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티모르레스트 국민들의 삶의 방식도 국가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연안 어업에 종사하며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가 30분가량 어획 활동을 하고는 하루를 쉬며 보냅니다. 이때의 수입은 약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해산물이 풍부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간단히 썰물 때 해변을 걸으며 해삼, 조개, 소라 등을 줍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느린 삶의 방식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도전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티모르레스트 정부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공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은 매달 $60, 약 82,000원, 실업자는 월 $90, 약 123,000원 위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교육과 국제사회와의 통합에 도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태투머, 포르투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4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하며 이다국어 교육 시스템은 미래 세대가 세계와 더 잘 연결되고 관광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번 티모르레스트의 기묘한 전통들. 면적은 작지만 티모르레스트는 외부인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전통과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농촌 마을에서의 결혼 이식입니다. 많은 문화권과 달리 이곳에서는 신랑집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물품들까지 바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랑 측이 가져온 스탁의 수와 크기, 울음소리 등을 통해 신부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수탉이 클수록 목소리가 우렁찰수록 신부는 더욱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며 신랑집이 신부집에 바치는 존경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두 가문이 신성한 연결과 조상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결혼 외에도 티모르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독특한 신앙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룰릭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이 인구가 가톨릭을 신봉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조상의 세계를 믿고 있으며 이 조상 영혼들이 자손들을 재해, 질병, 흉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여깁니다. 이 신앙은 다소 미신적인 성격을 띠며 주민들은 종종 조상에게 제물과 위식을 통해 평온한 삶을 기원합니다. 룰릭 신앙의 대표적 상징은 바로 성스러운 집이라 불리는 우마룰릭, 유마룰릭입니다. 이 집들은 보통 산 정상에 세워지며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은 지붕이 특징입니다. 높이는 최대 15m에 달하며 모든 구조는 현지의 나무와 야자잎만을 이용해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지어지며 못 하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마룰릭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무족장 또는 세코라 불리는 무당이며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마을의 풍년과 건강, 날씨 등을 기원하는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00개의 우마룰릭이 보존되어 있으며 전통 축제 기간이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주변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고대 전설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통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9번 딜리 티모르레스트의 영혼. 티모르레스트의 수도는 딜리입니다. 면적은 약 372,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행정구역상 가장 작지만 국가의 중심 도시이자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 딜리는 포르투갈의 수도 역할을 했으며 이 시기 위 이베리아 건축 유산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빨간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팔라시오 두 고베르노, 팔라시오 두 거버노, 정부청사, 와 도시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풍스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옛 건물들의 발코니에는 정교한 철제 난간이 장식되어 있고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벽면은 과거의 향수를 짜냅니다. 딜리를 찾는 여행객들은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현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딜리 중심에 위치한 타이스 시장은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타이스는 티모르레스트의 전통 수공예 직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유산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남색, 노란색 등의 선명한 색상을 바탕으로 기하 학문이 조상신화, 동물, 태양 등의 상징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모든 타이스는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지역이나 공동체마다 고유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고 있어 같은 무늬는 두 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깊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타이스는 202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딜리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도시 동쪽 언덕 위에 세워진 높이 27m 위거대한 예수동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딜리시 전체와 고요한 딜리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명소로 손꼽힙니다.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57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정상에서 마주하는 장관은 모든 수고를 보상해줍니다. 8번 티모르레스트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이 나라에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그 고대 역사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티모르레스트 섬에는 최소 42,000년 전부터 현생 인류가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동남아시아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인 무림이합니다.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는 레나 동굴, 렌하라 케이브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낚싯바늘이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이 이미 먼 바다에서 어획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굴벽에는 약 10,000년 된 얼굴 조각과 약 6,000년 된 벽화가 남아있어 초기 인류 문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생존 기술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티모르레스트는 한때 거대 쥐왕국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쥐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 쥐는 몸무게가 최대 5kg에 달하며 이는 연존하는 가장 큰 쥐보다 무려 10배나 무겁고 크기도 작은 게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2종의 쥐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8종은 몸무게가 1kg 이상입니다. 쥐의 뼈가 인간의 화석 배설물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고대 인류가 이 거대 쥐를 중요한 단백질원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 거대 쥐는 불과 1000에서 2000년 전까지도 생존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탐험되지 않은 밀림 속에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동물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풍부한 고고학적 유산을 지닌 티모르레스트는 국제사회에서 자연이나 건축유산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 전혀 없는 27개국 중 하나이며 심지어 향후 후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번 창의적인 교통수단들. 티모르레스트의 교통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 한계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수단을 창의적으로 개조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토바이와 모토답, 위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 농산물, 심지어 가축까지 실어 나르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3명, 4명이 타거나 여러 자루에 쌀자루를 싣고 가는 모습은 이곳에서는 매우 흔한 광경으로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놀라운 장면이 됩니다. 모토답은 오토바이의 앞바구니나 찜바지를 부착하여 험한 도로에서 도식료품이나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된 버전입니다. 또한 티모르레스트만의 독특한 대중교통수단인 베모와 마이크로렛, 도교통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베모는 소형 밴이나 트럭을 개조한 소형 미니버스로 정해진 노선이나 정류장이 없고 어디서든 손을 흔들면 탈 수 있으며 어디서든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마이크로렛은 작은 버스로 내부는 LED 조명과 신나는 음악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동하는 동안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티모르레스트는 산, 바다, 원시림 등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지녔지만 이동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울퉁불퉁하며 우기에는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일부 지역의 다리는 폭이 좁고 임시구조물로만 구성되어 차량이 한 대씩밖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수도와 몇몇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도 거의 없어 야간이나 악천 후에는 운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독특한 교통수단들 중 무엇을 가장 타보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6번 티모르레스트의 신비로운 명소들.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 중 하나는 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한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 니노코니스 산타나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이라라로 레이크입니다.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큰 담소호인 이 호수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믿는 신비로운 전설로 유명합니다. 호수 인근 주민들은 수면 아래에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거대한 부터 물속 괴물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로 인해 호수는 신성하고도 오싹한 분위기를 짜내며 마치 물 밑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과거 티모르레스트에 전쟁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호수의 물이 갑자기 피처럼 붉게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신의 징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라라로 호수를 지역 공동체에서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에 도달하려면 험한 산길과 울창한 밀림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호수의 원시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더 남쪽의 비케크 마을 근처에는 파투카마 동굴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질 구조물이 아니라 전통 신앙에 따른 명고대 영혼들이 거주하는 장소이자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라 여겨집니다. 이 동굴은 아직 관광업에 개발되지 않아 사람의 손길이 거에 닿지 않은 성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과 경건함이 감돌며 내부에는 기괴한 바위 영상과 석순, 종류석이 어우러져 메아리가 울리는 소리까지 더해져 신비한 분위기를 짜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조상들과의 연결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티모르레스트의 동쪽 끝에는 자코 아일랜드이 있습니다. 흰모래 해변, 에메랄드빛 바다, 살아있는 산호초가 어우러진 이 섬은 거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섬이 진정으로 신비로운 이유는 하룻밤 머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금지는 단지 보존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자코섬이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머물면 그 평온한 영적 세계가 어지러워지고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번 티모르레스트의 아름다운 여행지들. 수도 딜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는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높은 산 라멜라오 혹은 타타마일라오라고도 불리는 봉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 2986m 위 사는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는 이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산 정상까지의 여정은 도전적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발 아래로 펼쳐진 나라 전체의 장엄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에는 위엄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어 신성한 분위기를 짜내며 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매년 3월 25일 전후에는 현지 주민들이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한 등산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 니노코니스 산타나 내셔널 파크는 티모르레스트 최초이자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동쪽 끝에 위치하며 면적은 1236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웅장한 산세, 울창한 정글, 다양한 습지 등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2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조류의 오가들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희귀종인 티모르 앵무새와 갈색머리 올빼미 같은 조류도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방문객들은 등산, 동굴 탐험 또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고원지대 위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한 모비세는 조용하고 온화한 기후로 해안 지역의 더위와 대조되는 평온한 휴식처입니다. 이곳의 명물은 포우사다 데 마우비스, 파우세이더 데 모비세라는 언덕 위에 위치한 포르투갈식 전통 호텔로 계곡과 주변 커피 농장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우비스는 고요한 시골 풍경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고 이 지역 특산물인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외딴 마을로 트레킹을 떠나기 위한 출발지로도 유명하며 티모르레스트 고원의 순수한 자연을 탐험할 수 있는 훌륭한 거점입니다. 티모르레스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우카오는 독특한 매력과 역사적 흥미를 간직한 곳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과 토착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도시를 거닐다 보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식민지 풍대저택과 고풍스러운 교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자연 풀장으로도 유명한데 주변은 푸르른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완벽한 휴식처로 손꼽힙니다. 4번 티모르레스트의 화려한 축제들. 티모르레스트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고 화려한 문화 행사 중 하나는 딜리에서 열리는 카니발입니다. 이 거리 축제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개최되며 포르투갈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나 티모르만의 독특한 색채로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딜리의 거리들은 음악, 춤, 그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으로 가득 차며 시민들은 화려한 분장과 위상을 착용한 최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에 맞춰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카니발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티모르레스트 국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민족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열기 넘치는 축제의 이와타로
아타우로 축제는 자연이 아름다움과 지역 문화를 홍보하는 독특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로 연말에 개최되는 이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전통문화 공연, 신선한 해산물 요리 체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산호 생태계 중 하나를 탐험하는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포함합니다. 아타로 축제는 오락적인 요소 외에도 해양 보존 인식을 높이고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문화축제 외에도 크리스마스는 티모르레스트에서 매우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명절입니다. 연중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전국 곳곳에서 따뜻하고 경건하게 기념됩니다. 도시와 마을 전역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정성스럽게 꾸며진 예수탄생 장면이 설치되며 가족들은 함께 미사에 참석하고 전통적인 저녁 식사를 하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티모르레스트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를 나누고 평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축제는 수세기에 걸친 포르투갈 통치 아래 형성된 가톨릭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번. 동서양이 어우러진 맛의 조화. 티모르레스트의 음식은 현지 전통, 포르투갈의 영양, 인도네시아의 풍미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다채롭고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합니다. 요리는 신선한 재료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해산물은 쌀, 옥수수, 보리채소, 지역 채소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에콘, 이콘으로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고추, 생강, 레몬그라스, 양파, 마늘 등 특유 향신료로 양념한 후 바나나 잎에 싸서 숯불에 구워 완성합니다. 바나나 잎의 향과 향신료가 천천히 스며들며 익은 생선은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은은하게 매콤한 맛을 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뛰어난 해산물 조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페이조아다, 페이조아다. 는 포르투갈 요리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음식입니다. 검은콩, 소고기, 돼지고기, 채소를 오랜 시간 끓여 진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스튜로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이 큰 따뜻한 요리입니다. 주로 흰쌀밥과 함께 제공되며 가족 모임이나 축제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디저트로는 빙카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빙카는 쌀가루, 코코넛 밀크, 설탕, 때로는 달걀이나 우유를 넣어 만든 전통적인 케이크로 흙으로 만든 틀에 넣어 숯불 위에서 구워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며 은은한 코코넛 향이 퍼집니다. 빙카는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서 축제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며 현지 요리의 섬세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티모르레스트에는 다양한 독특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보코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라임, 고추, 허브와 함께 버무려 만든 상큼하고 매콤한 요리로 무더운 날씨의 제격입니다. 이메나스는 극도로 매운 칠리 소스로 강한 향과 맛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음식과 함께 곁들여져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2번. 의외로 높은 생활비. 앞서 언급했듯이 티모르레스트는 빈곤 국가이지만 생활비는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 딜리 중심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670,001 64만 원으로 일부 미국이나 유럽의 중소도시보다도 비쌀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23베드룸 아파트는 월 205만에서 342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다수의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국제기구나 대사관에서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차이를 보입니다. 감자 1kg은 약 1,300원 정도이며 토마토, 공심채, 시금치, 바나나 등 현지 농산물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입식품, 예를 들어 우유, 치즈, 냉동육,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산, 현지 생산이 어렵고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23배 이상 비쌉니다. 외식 역시 선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7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지만 서양식 레스토랑이나 국제 호텔의 식사는 2사람 기준 54,000에서 82,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비 역시 다양한데 지역 주민들은 마이크로렛이라는 소형 미니버스를 이용하며 요금은 34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외국인 여행자나 전문가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하루 약 9만 원의 비용이 들며 휘발유 1갤런당 가격은 약 6,8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 딜리에서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월 137만에서 205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티모르레스트는 장기 거주에 적합한 곳일까?
아니면 단기 여행에 더 적합한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젊은 나라에서 살아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1번, 부담스럽다면 0번을 눌러주세요. 1번, 티모르레스트 여행을 위한 필수 팁. 티모르레스트 여행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지만 원활한 여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문제입니다. 다행히 현재 티모르레스트는 셴겐협 전국 국민에게 비자 면제를 제공하며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의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며 자국의 티모르레스트 대사관이나 딜리위 니콜라우 로바토 국제공항 도착 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41,000원이며 여권, 왕복 항공권, 재정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화폐는 미국 달러, USD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므로 특히 지방이나 재래시장에서는 신용카드나 ATM 이거이엄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시기는 기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모르레스트는 열대기후로 건기, 5월 11월, 와우기, 12월 4월로 나뉘며 날씨가 건조하고 맑은 건기가 등산이나 섬 탐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이 침수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연결은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딜리 일부 호텔이나 카페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하지만 수도 외 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즉시 현지 심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연결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의 단절을 즐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팁들을 기억한다면 티모르레스트 여행은 훨씬 더 순조롭고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티모르레스트에 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여행 이야기에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